지난 9월 15일 서울 영등포의 한 건물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앉아있는 여성을 끌어당기더니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거칠게 흔듭니다. 옷이 찢어진 여성은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저항해보는데 남성이 결국 여성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이후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성은 구속됐고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하지만 여성은 여전히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꼭 좀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같이 좀 관심 갖고 이렇게 좀 해주셔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교수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두 사람은 사실혼 관계 연인 사이였어요. 지난 말에 동네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정식으로 교제를 했는데 3월부터 이제 이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남성이 이 말다툼하는 중에 얼굴을 때리고 벽에 밀치고 몰아세웠어요. 신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경찰이 온다고 내가 니네 집 안 찾아갈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달 4월에도 폭행 사건들이 벌어졌어요. 욕설하고 폭행하고 또 피우고 있던 담배를 얼굴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찾아오고 미안하다고 하고 사과하고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런데 막상 수사가 시작되자 싹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보자를 도리어 폭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제보자만 볼 수 있는 SNS 프로필에 잘 해봐라. 변호사가 딱 한 번 전화할 건데 이게 마지막 배려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 문구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제보자 앞에서 본인이 고소를 딱 취하하면서 너도 이렇게 간단하니까 바로 고소 취하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리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작성해 와서 그다음에 이 제보자에게 작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방금 들으셨죠? 교회 집사 남자친구입니다. 예, 교회에서 아까 찍은 모습도 사진도 나갔습니다. 교회 집사 남자친구. 자, 법원이 이 남자한테 접근 금지 명령을 무려 2차례나 내렸지만, 자, 양 변호사님, 이런 자들이 그런 거 신경 씁니까? 뭐 임시조치 내리고 하루 만에 바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찾아가서 폭행을 했었고요.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니까 공중전화를 가지고 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폭행 사건을 고소했다 취하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을 한 겁니다. 이게 폭행이 정말 전해드리기가 끔찍할 정도인 게 이 남성 집에서 머리를 잡고 이 벽에 박았다가요. 겁을 먹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이 소리를 지르니까 입을 막고 목을 조르고 또 부엌으로 흉기 가지러 간다고 가니까 그때 이제 무서워서 붙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임신한 제보자 복부를 발로 걷어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죽이겠다. 뭐 너는 바로 죽일 거고 가족도 다 죽일 것이고 너 다시 신고할 것 뻔히 아니까 죽이고 말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런데 글쎄요. 이런 정도의 상황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 내린 거는 한 달 구치소 구금이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임신한 연인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차고 너 죽일 거야. 자, 한 달간 구치소에 구금됐다가 나왔습니다. 정신 차렸을까요? 새 사람 됐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끌려 들어가자마자 얼굴 상반신 발길질 당하고 바로 싱크대에 칼 꺼내왔죠. 그래서 왼쪽에 딱 두고 절 목 놀랐어요. 그 케이블타이 갖고 와서 팔다리 묶이고 칼로 계속 위협하고 아킬레스건 갖고 와 이러면서 제 다리를 고정해서 긋고 저 막 소리 지르고 야 이렇게 하면서 허벅지 꽉 찌르고 이 사람이 제가 케이블타이 묶였을 때 계속 그랬거든요. 나 빨간 게 너무 보고 싶어 빨간 게 너무 보고 싶어 막 사이코패스처럼. 진짜 뭐 사이코패스 같네요. 그렇죠. 범행의 수위와 정도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9월 15일 남성이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문 앞에서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당겼고요. 제보자가 난간을 잡고 막 버티고 있는데 어떤 남성이 소리를 듣고 나왔는지 밖으로 나왔대요. 여성이 신고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애걸복걸했지만 외면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가해 남성 제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지고 오고 여성의 목을 졸랐습니다. 여성이 기절을 했대요. 잠깐만요. 지금 제3자가 저 광경을 목도를 했는데 네. 그냥 자기 갈 길을 갑니다. 뭐 저희 비난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상황을 전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후 가해 남성이 제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서 얼굴을 때리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오고 여성의 목을 조릅니다. 여성이 잠시 정신을 잃었다가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데요. 남성이 자신을 보고 그 기절했던 여성을 보고 빤히 웃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웃고 있던 남성 이번엔 제보자에게 케이블 타이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걸 건네받고는 여성의 양손과 발을 묶고 넌 여기서 죽을 거야. 반드시 죽어라는 말을 했다고 하고요. 이후 제보자 허벅지에 상처를 내고 흉기로 아킬레스건 위를 그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 남성, 여성을 이렇게 만들고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남성의 감시 때문에 넘어져서 다쳤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제보자를 집에 보내준다고 하던 남성, 제보자의 집이 아닌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하루 정도 지난 후에 현장을 치우러 가겠다면서 제보자를 데리고 같이 가서 현장을 또 치웠대요. 그리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휴대전화를 빼앗고 협박을 했습니다. 신고하면 보복할 거다라는 협박을 하고 이틀 동안 그렇게 있다가 잠도 못 자고 힘이 있는 대로 빠진 여성을 결국 집에 보내준다고 해서 제보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자, 이 피해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고 나서 저자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 근데 그때 걸려온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결심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너 신고했어 안 했어? 자, 실제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이틀 동안 제가 감시 속에서 들은 얘기가 넌 신고하면 난 어떻게든 갔다 와서 너 죽일 거고 어떻게든 보복할 거고 만약에 합의금을 줘도 나 그거 어떻게든 받아내는 사람이야. 신고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 내가 안 했다고 하겠지. 자수 직접 해.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너는 벌어 들어야 될 건데. 무슨 말? 또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자수하면. 내가 왜? 오빠 약속 어긴 걸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신고했어, 안 했어? 카톡으로 신랑이 하고 이제 저희 가족 집 주소를 알더라고요. 주소지를 보내와요. 핸드폰 뺏겼을 때 제가 언니한테 쿠폰 보내줬던 거, 엄마한테 쿠폰 보내줬던 거 그거를 자기 핸드폰으로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내와서 제가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참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이런 자식들은 진짜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저렇게 행동하기 어려울 건데요. 사회적으로 저는 제가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매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런 행동을 못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이 신고를 하게 된 계기를 말을 합니다. 가족에 대한 어떤 위압감, 이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9월 18일인데요. 카톡 이제 SNS 앱을 통해서 어머니하고 언니 주소를 보내면서 하나만 약속할게. 나 너 가족 다 죽여. 신고해. 내가 너 죽인다. 이 메시지가 왔다라고 해요. 또 같은 날에는 어떤 또 메시지가 왔냐면 나 안 잡혀가. 죽일 거야. 지금도 가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가족한테 해가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왔다고 해요. 근데 또 경찰이 왔는데 보복이 두려워서 돌려보냈는데 이후 경찰이 2번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입건이 됐고요. 남성 구속이 됐고 보복, 감금, 협박 등 8가지 혐의로 적용이 돼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자, 저 짓을 하고 지금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재판 받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이제 마음 놓고 살고 계실까요? 얘기 들어보시죠. 계속 일주일에 2번 정도 편지가 와요. 초반에 나 널 너무 사랑한 것 같다. 너무 너가 그립다. 또 그게 안 먹히니까 또 원망식으로 또 오고. 제가 술을 먹고 약을 먹어서 비틀거리다 넘어져서 병을 깨서 저 혼자 다쳤다. 그렇게 말해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 이렇게 얘기했어. 좀 도와줘. 무서워. 나 너무 겁나.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걸로 만들어줘. 하면서 본인이 검사한테 했던 얘기들 짜르륵 써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위증을 어떻게 해야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지를 지가 딱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방에 수감됐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갈 때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12장이나 그런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다. 내용이 뭐냐면 이 앞 뒤를 바꿔가지고 관계 개선이 잘 되고 있다. 그래야지 처벌 수위를 낮추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위증을 해달라고 하면서
아예 문답을 만들어놨어요. 보이시죠? 질문답. 저자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뭘 배우는지 어쩐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경찰에서 조사받은 것과 다른 얘기를 여성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이 이렇게 와요. 왜 이제 와서 말을 바꿨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답을 이렇게 해라.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고 경찰이 그냥 아무 말이나 해도 된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미 수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경찰한테 확인을 판사가 안 하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문답 써준 대로 대답해라. 이걸 머리가 좋다고 해도 사악하네요. 사악해. 자, 교수님. 저희가 보통 이렇게 교제폭력 사건을 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하시는 말씀, 결국 누군가 죽어야 끝이 나려나 이런 말씀을 참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이 사건도 정말 심각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 것 같고 앞으로도 너무 사실은 걱정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지금 이 제보하신 분도 여전히 하루하루 너무너무 불안감에 시달린다고 하시는데 왜 안 그러시겠습니까? 이자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고요. 이 사람 과거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제보자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피해자의 전처가 2명이었대요. 이 가해자의 전체가 2명이었는데 모두 상습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중에 한 명은 임신 상태에서 폭행을 당했대요. 때려서 눕히고 배를 찼대요. 임신한 여자를. 그래놓고도 또 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때리고 이걸 반복을 했고요. 도망가면 하고 전국 팔도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에 대한 폭행 이전에도 보복, 운정 등의 다수의 전과 기록이 있는 인물이고요. 특히 그 폭행이 시작됐던 3월에는 그때도 이미 집행유예 기간이었대요. 즉 누범 기간이었던 것이죠. 아까 그 카톡 CG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박 변호사님. 네. 우리가 일단 저자의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여차하면 그냥 소송을 당할 각오를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공개를 할까 지금 고민 중인데요. 방송 중에. 네. 이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저렇게 협박을 못 합니다. 보복을 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 바로 만약에 저 블러를 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게 반복되는 상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진 갖고 있습니다.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